제가 사실 가장 피하고 싶은 순서가 앞에 분 다음이었어요. 일단 잘생겼고 춤도 추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조용필 다음이 된 것 같아 제가 아쉬워요. 아, 고맙습니다. 이거 선물 하나 드려야 되는데. 예, 저는 슈퍼컴퓨터 얘기할 건데요. 한 세 가지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 뭐냐면은 과학자가 그래요. 저 산이 자연의 신비가 있어요. 그걸 찾아야 되는데 처음 간 사람들은 길을 내야 돼요. 아주 천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은 그 길을 가면서 좋은 연구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새로운 장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의외로 많은 기계들을 만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현미경을 발명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세포를 볼 수 있게 됐고 지금은 더 발전해서 원자를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망원경을 발견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목성의 위성도 보고 대적반도 봤지만 요즘은 천체를 다 볼 수 있게 됐어요. 이런 실험 장치 하나하나가 새로운 과학적인 어떤 길을 뚫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최근인데 스위스에 있는 입자 가속기요. 세른이라고 하는데 이게 있으니까 뭐가 발견됐죠? 힉스, 중력을 부여하는 힉스 입자가 발견됐죠. 그리고 또 작년 노벨상 받은 아이템인데요. 라이고라는 실험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중력파라는 걸 발견했어요. 이렇게 새로운 장치가 있음으로써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연구할 때 하나, 이론하는 사람들이 길을 내기도 하고 실험하는 사람들이 길을 내기도 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뭘 하는 사람이겠죠? 예, 시뮬레이션이야. 시뮬레이션. 저는 사실은 대학 때는 이제 실험을 했었는데 적성에 안 맞았어요. 하얀 가루가 나와야 되는데 노란 가루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교 형한테 맨날 혼났어요. 조교 형 흉내 내보면 이렇게 흉내 한번 내볼게요. 좀 재미도 있어야 된다니까. 씨가 이게 뭐야? 웬 쓰레기야?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에 일반 상대성 이론 주장했는데 아무도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관찰하는 방법 중 하나가 중력파라는 걸 하는데 이걸 관측하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은 저걸 관측하려면 너무너무 아주 초정밀의 장비가 필요해요. 그걸 사람이 만들 수가 없었어요. 100년이 걸려서 이제 라이고라는 장치를 만들어서 결국 중력파를 발견해서 작년에 노벨상을 받았죠. 그렇지만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뭘 했겠죠?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이미 그걸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연구들은 실험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아이디어와 어떤 그런 걸 주고 있어요. 시뮬레이션도 좋은 점은 굉장히 많아요. 비행기 시뮬레이션 하다가 실제로 비행기 하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죠? 죽어요. 그죠? 그 다음에 비행기한테 비싸잖아요. 근데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되죠? 새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번 반복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원자 핵 충돌 실험 같은 건데 이거 진짜라면 굉장히 위험할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컴퓨터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실험실에서 막 블랙홀 부딪힐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렇지만 어디서는 할 수 있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요건 이제 또 재밌는 건데 세포막이 있어요. 보통 이제 체 같은 건데 여기 지금 큰 물은 지나가는데 작은 나트륨은 안 지나가요. 이상하잖아요. 실험은 관측되는데 설명은 안 돼요. 그렇지만 저 같은 사람이 실험을 해봤더니 그 세포막 사이에서 물이 거기 조인 아미노산에 이렇게 점프하면서 지나간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실험은 관찰됐지만 이유를 몰랐던 것을 시뮬레이션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주제고요. 저는 화학을 공부했어요. 화학. 당연히 시뮬레이션한 화학입니다. 저 같은 전공자를 양자화학이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실험을 하지 않으니까 이론화학이라고 하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양자화학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화학이라는 게 뭘 하냐면 물질의 어떤 성질이라든지 뭐 에너지 구조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화학자예요. 저 같은 사람인데 그럼 특히 뭘 연구하냐? 화학 반응을 연구해. 화학 반응. 어떤 화학 반응이 왜 가냐 안 가냐. 그런데 화학이 물리와 다른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화학 반응은 아무리 시켜도 그 원자가 바뀌질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우라늄이 뭐 나부로 바뀌 이런 게 절대로 아니라 그런 거는 물리학과나 원자핵공학에 살려. 저희 화학과는 절대로 안 바뀌고 뭐가 바뀌냐? 공간상에서 원자의 위치가 바뀌고 그거에 따라서 거기 둘러싸고 있는 전자의 위치가 바뀌어요. 그걸 통해서 모든 화학 반응은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는데 그래요. 내일 일기예보 하는데 계산 시간 일주일 걸리면 일기예보 할 수 있어요?
못하지. 똑같아요. 저도 굉장히 성질이 급한데 결과 빨리 나. 컴퓨터 계산하는데 한 30년 걸리면 제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제가 참을 수 있는 범위 한 하루 이틀 내에 결과를 받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뭐냐면은 굉장히 정확한 양자역학을 계산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정확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원자가 한 10개, 20개 작을 때만 할 수가 있어요. 전 주로 이걸 연구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원자가 30만 개 이렇게 많아지면 정확히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양자역학을 풀 수 없고, 저기 누가 보이죠? 제가 빨리 눌렀네요. 아이작 뉴턴 보이죠? 고전역학을 풀 수 있어요.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적당히 써서 화학에 대한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오른쪽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양자역학에서 뭘 알 수 있냐? 구조와 에너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만 나머지는 다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림은 실리콘이 20개가 있는 건데 20개가 공간상이 너무너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저 같은 사람이 다 계산해 봐요.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게 실질적으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실리콘이에요. 그런 것들을 실험 안 해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건 제가 박사 때 한 일인데 물이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어떤 구조를 가질까, 이런 것들 실험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컴퓨터에서 계산해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에너지가 가장 안정한 구조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화학 반응인데, 화학 반응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항상 규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 처음 시작한 애보다 나중에 한 게 항상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데로 가야 돼. 만약 이게 더 높은 데로 가면 반응은 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화학 반응 항상 낮은 데로 가야 되고, 또 한 가지 중간에 담이 있죠. 이 담이 너무 높으면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뭘 하냐면은 여기 에너지를 계산해요. 에너지 계산해서 에너지 저도 안정해진지 계산하고, 요 넘어간 담의 높이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화학 반응이 간다 안 간다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양자화학적 계산을 통해서 어떤 구조가 안정한가, 화학 반응이 가나,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응용은 많아요. 우리 몸 속에서 약이 DNA에 어떻게 붙는지 이런 거 저희가 다 할 수 있고요. 신약 설계 이런 거 다 이런 계산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기존의 여러 실험 장치로 새로운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알았다면 이제는 저 같은 시뮬레이션 하는 사람들도 새로운 과학적 발견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저의 분야에서 저는 못 받았는데 노벨상이 2번 나왔어요. 88년도에 미국 사람 2분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고요. 최근에 2013년도에도 3분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거로. 그래서 제가 이제 양자학을 연구를 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과학자들은 욕심이 많아요. 아주 정확한 연구를 하고 싶고, 굉장히 큰 시스템을 하고 싶고, 굉장히 오랜 시간 일어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2분 남았습니다. 컴퓨터 PC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PC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PC보다 조금 힘센 컴퓨터를 원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 힘이 세면 슈퍼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슈퍼컴퓨터는 컴퓨터 힘이 아주 세대요. 어느 정도 세냐 하면 놀라웁니다. 뭐냐 하면은 이런 계산 시켜보면 애들 한 10초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 있는 PC가 여러분들 계산을 몇 배 더 빨리 해요? 2조개예요. 공이 12개. 여러분 집에 있는 PC가 여러분들 계산을 2조 배만큼 빨리.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계산 사람이 해야 되겠어요? 컴퓨터가 해야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 앞으로는 컴퓨터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PC가 이 정도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가, 어제까지는 중국이었는데 오늘 미국으로 바뀌었지만, 어째 중국에 있는 컴퓨터가 어느 정도 빠르냐면은 전 세계 70억 명의 사람이 자지도 않고 막 몇 년 동안 14년 동안 할까 몇 초만 해요? 1초만 어마어마한 속도를 자랑해요, 컴퓨터가. 그래서 그 계산은 앞으로 컴퓨터 시켜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 이렇게 계산을 빨리 하기 때문에 저같이 굉장히 복잡한 수식을 푸는 사람들은 그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컴퓨터가 다 똑똑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바보스러운 일도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요거 지금 컴퓨터한테 인공지능인데 사람하고 고양이를 한번 구별시켜 봤어요. 그랬더니 사람하고 고양이 구별했는데 컴퓨터 몇 대 썼어요? 1600대를 썼고 3일 동안 공부하니까 조금 고양이랑 사람 알아. 근데 여러분들 바로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가 계산은 굉장히 잘하지만 어떤 것들은 되게 바보처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컴퓨터가 계산 잘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 좋은 점, 중간에 불평을 안 해. 사람 보고 더하기 50만 번 시키면 중간에 짜증나서 나가겠죠. 컴퓨터는 불평을 안 합니다. 잘해요. 그럼 어떻게 컴퓨터가, 제가 쓴 슈퍼컴퓨터가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다 얘기하지 않을 거고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바로 병렬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거거든요. 사람 같은 게 물론 여기는 똑똑한 친구들이니까 가우스 법칙을 하겠지만 컴퓨터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99번 더하고 있겠죠. 한 99초 걸린다 생각할 때 이렇게 하고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4개로 나눠봤어요. 여기. 그래서 이 왼쪽 상단에 있는 애끼는 1번 컴퓨터가 더하고 여기 2번 컴퓨터, 3번 컴퓨터, 4번 컴퓨터 더하면은 동시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만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속도가 4배 정도 빨라져요. 그런데 요즘 슈퍼컴퓨터, 저희 연구소에 있는 슈퍼컴퓨터 한 몇십만 대의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그 집에 있는 PC보다 몇십만 배 빠르요. 그렇기 때문에 PC 하나도 어마어마한 성능이 좋은데 그게 또 몇십만 개가 붙어 있으니까 정말 상상도 못할 만한 속도가 나와요. 그걸로 복잡한 수식을 불평불만 없이 열심히 정확하게 빨리 풀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실험 장치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사고가 넓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실험 장치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컴퓨터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컴퓨터 하드웨어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컴퓨터는 이제 수식을 사람이 작성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론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화학 이런 분자들을 계산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뭐 경우에 따라서 실험하는 사람들 같이 공동 연구 저희가 해요. 왜냐하면 실험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게 필요할 때 있거든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슈퍼컴퓨터 저만 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아주 일부예요. 화학 말고도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슈퍼컴퓨터 쓰고 있어요. 뭐 과학자나 공학자는 다 쓰고 있어요. 그런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좋아하는 만화 영화 다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있어요. 만약에 슈퍼컴퓨터가 없었다면 슈렉 영화 만드는데 한 30년 걸렸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슈렉 영화 못 봐요. 인피니티 워 절대는 못 봅니다. 슈퍼컴퓨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올 여름에 인피니티 워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영화 만드는 데 쓰고 그다음에 국방에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 일기예보라든지 뭐 주식, 뭐 심지어 김치 냉장고 만들 때도 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분야면 저는 아주 그게 일부예요. 결론, 여러분들 굉장히 여기 어린이들 많은데 장래희망이 다양할 것 같아요. 뭐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때, 과학자, 여러 분야, 심지어 뭐 경제학자도 있을 텐데 여러분이 뭘 공부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연구할 때 뭐가 도움이 된다? 그 컴퓨터를 써서 시뮬레이션은 굉장히 여러분들 연구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커서 나중에 연구할 때 꼭 슈퍼컴퓨터 잘 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